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공감. 평화공감,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네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행보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앙숙이었던 이란이랑도 사이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걸 중국이 중재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이였는데요. 이젠 서로가 으르렁거리기에 너무 힘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면서 그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미래로 가는 길을 닦고 물건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면 뭐합니까? 안보가 흔들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우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보가 약해요. 안보. 예, 그런데 그 안보에서 약한 고리가 예멘의 전쟁을 참가하면서 예멘의 전쟁을 그 정부군을 들어주면서 거기서 공격을 했는데 그동안 2015년부터 이 예멘의 반군들의 공격에 사우디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로 치면은 뭐 열심히 올렸는데 미사일이나 한 방 날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으려면은 예멘하고 손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데 예멘을 후원하는 이란과 손을 잡지 않으면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우디는 예멘을 지원하는 이란을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예. 이란은 뭐가 무섭냐면 이란은 사우디도 그러면 이란이 사우디를 흔드는데 사우디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는 나름대로 무슨 작전을 했냐면 이란의 정권을 흔드는 미디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란 정부가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리고 그리고 히잡 시위 같은 것도 좀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끼얹어서 살리고 네. 이런 걸 하니까 이란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끝내고 이제 좀 싸우지 말고 좀 알아서 우리 길 좀 가보자. 네.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중국이 들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지렛대로 유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은 중국한테 많은 투자를 받고 싶어했는데 중국이 머뭇머뭇거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하로 해서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란한테 우리가 너 하려면 사우디하고 좀 친해지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서로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중국이 등장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양쪽에 다 어필하고 싶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란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도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사우디하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양쪽으로 붙여놓고 해야지만이 좋으니까 들어선 거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국 제재 받고 있는 점이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또 친미 국가로 알려져 왔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란하고 그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미국이 제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정말 한 수를 더 본다면 이란에게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거는 또 미국한테는 굉장히 쇼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제재를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도 이란한테 투자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아마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경제 관계는 하지 않을까. 네, 서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 외교장관이 만났는데 장소가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상징적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연결상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게 석유거든요. 두 나라가 석유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뽑아내는 나라 중에 두 나라잖아요. 네. 이 두 나라한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게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40년대 이래 미국이 해왔던 걸 중국이 하는 겁니다. 미국도 계속적으로 사우디와 이란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했고 그 미국이 이 두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79년 전까지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렀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친미 쌍둥이 기둥이었습니다. 79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이쪽 유전에 있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중국이 하는 거죠. 미국의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주 강한 뭐 그런 메시지나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미국은 일단은 체면은 깎였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체면이 깎였어요. 당혹스럽죠. 예, 그런데 미국이 그 자리에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을 압박하고 있던 상대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가시적으로 지금 풀어주기가 어려운 게 핵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풀어주기 어렵고 풀어주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중국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창피하죠. 예, 당혹스럽죠. 그런데 또 얻은 것도 있어요. 예멘 전쟁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예멘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이 세 개예요. 네. 예멘 내전이 있고요, 시리아 내전이 있고 리비아 내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멘 내전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멘 내전이 끝난 건 좋겠지만 나머지는 좀 체면이 깎인 상태라는 거. 깎였지만 사실은 그런데 크게 잃은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아무리 머리를 싸고 저같이 수학 못하는 애도 계산을 해봐도 미국이 그렇게 잃은 건 없다. 그런데 다만 너무 창피하다. 해오던 걸 못해서. 네, 해오도 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얘기하니까 야야 왜 그 미국이 안 했지? 전부 다 그 얘기하니까요. 창피하죠. 네. 사우디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세계 최대 산유국이니까요. 사우디 주도로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한 부분, 뭐 깜짝 감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요 감산 결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올해 유가는 $8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산유국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보통 $80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80 아래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 미래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하면 돈을 확 끌어당겨야 돼요, 지금. 네.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2030년이면 석유를 막 안 쓴다고 그러고 2040년 뭐 넷제로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석유 안 쓰고 간다. 그러면 팔 수 없지 않습니까? 팔 수 있을 때 많이 팔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격 떨어지면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80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산을 주도해서 네, $80, $85 이거 유지를 해야 되고 $100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산유국의 행복은 우리에게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박을 넣지만 사우디도 지금 사우디는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유가를 떨어뜨리려면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하던가. 근데 셰일을 많이 못한다는 거를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계속적으로 석유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편치 않잖아요. 미국은 지금 최악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바이든 내년 재선은 끝나는 거죠. 지금 5개월 만에 미국의 유가가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최대치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가지고 계속 올린다면 바이든 내년에는 이제 대통령 내려와야죠. 내년 재선 못 되죠. 이제 그게 최악일 겁니다. 바이든한테는. 이게 또 타고 오면 다 우리 기름값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주죠. 우리한테도 줄 수밖에 없죠.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설정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우디는 사실은 1932년에 통일 왕국이 되기 전에 31년부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거의 90년 동안 사우디는 미국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동안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어줬다. 그럼 우리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은 그전의 왕과는 달리 미국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대등한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건 너무 당연하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득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한테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좀 패배 의식을 좀 버리고요. 아니 우리가 초등생도 아니고요. 이제는 관계가 우리가 주더라도 미국한테 주더라도 우리도 받아야죠. 네. 그걸 대야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죠. 그러면 우리 기업은 다 죽으라고요. 삼성 죽고 현대 다 죽으라는 얘기죠. 네. 그거를 막을 건 막고 그 대신 반대급부는 주고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어떻게 한미 관계가 항상 뭐 어른과 아이의 관계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는 좀 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진정한 동맹 관계죠. 어떻게 동맹 관계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90년 동안 맺어온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국익을 챙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모습 그렇죠.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네, 빈살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한미 동맹 7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뭐 독청 의혹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내야 되지 않을지. 네, 좀 말할 건 해야죠. 네. 다음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더 눈여겨보게 되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우디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2030년 엑스포 지금 우리나라도 부산이 유치를 원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는 리야드가 유치를 또 희망하고 있는데 실사단이 이제 부산을 둘러보고 갔는데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네. 유치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뭐 많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고 있지 않는데 이기면 좋겠죠.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지 얘기나 뭐 좀 뭐 사우디 쪽 분위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 사우디는 자신만만하죠. 예, 만약에 사우디가 지금 밀렸으면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텐데요. 지금 자신만만하니까 얘기 안 할 테고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였고 많은 돈을 갖고 휘둘렸으니까 그 표가 지금까지는 물론 이게 현장에서 가봐야 알겠지만요. 역전승한다면 좋겠죠. 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윤곽으로는 좀 뭐 나쁘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앞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가 워낙 막강한 경쟁 상대여서 어마어마하죠. 네. 뭐 막판에라도 우리가 사우디랑 좀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딜을 있더라고요. 하더라도요. 딜을 하려면 아주 막상막하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데는 딜이 안 될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막상막하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기 전에 먼저 나올걸요. 네.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뒷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네. 치고 올라가가지고 사우디가 하면 이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은 그때 가서 뭐 우리가 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딜을 한다면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따가길 원합니다. 네. 끝으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우리가 실리를 채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익을 항상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 중동 외교에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는 하지만 중동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하나의 포장일 뿐이고요.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겁니다. 동맹 관계라고 하지만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건 종속 관계죠. 동맹이 아니라 종속 관계지 않습니까? 네. 영국과 미국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주 그렇지 않아도 외교 문제로 논란이 조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빈 방문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잘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한 평화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